안녕하십니까. NORMSA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론트의 스피시즈 및 DPM 기법을 이용하여서 드럼넷의 정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각 공간의 상부에서 워터 드럼넷이 분사되는 스프레이가 설치가 됩니다. 이 스프레이가 물을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분사된 물 입자는 내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의 열 전달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의 증발 잡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의 증발 잡력이 약 2263kJ/kg 정도가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플론트를 통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NCS 워크벤치를 구동을 합니다. 구동을 하신 이후에 왼쪽 부분에 보면 플루이드 플로우 플론트가 있습니다. 이 플론트를 드래그를 하시거나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오메타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오메타리는 30mm, 30mm, 100mm 정도 되는 사각 박스의 형태로 지오메타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가시면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아랫부분에 입자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아웃렛으로 선택하여서 Create Named Selection으로 아웃렛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창을 닫습니다. 메시 생성을 위해서 메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지오메타리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손댈 건 없으시고 메시에서 엘리멘트 사이즈만 1mm로 변경하여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후 업데이트 또는 제너레이트 메시를 하여 메시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격자가 생성이 됩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X를 눌러서 닫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여기 세팅을 하고 계산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제 세팅하는 과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별도의 플론트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셋업을 더블 클릭하셨으면 일단 물이 입자가 증발을 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더블 프리시전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패러럴 계산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코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플론트가 실행이 됩니다. 플론트가 실행이 되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좌표에서 Z 방향을 위쪽으로 해두시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누르신 다음 지금 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엣지로 선택을 하신 후 아웃라인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외곽면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자 모양이 보이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입자가 분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상 해석을 수행할 겁니다. 트랜지언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 입자는 상부에서 하부 바닥면으로 분사가 되어서 중력에 의해서 하부 낙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비티 양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오른쪽 좌표에 보시면 Z 방향 보이시죠? 그래서 Z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9.82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부터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로 이동을 합니다. 모델에 이동하셔가지고 에너지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퀘이션 OK 해주시면 되고, 비스코스 모델은 난류 모델은 SSD K 오메가 모델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OK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시즈 모델을 가셔가지고 스피시즈를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스피시즈 모델을 보시면 두 번째 스피시즈 트랜스포터 모델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모델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본 디폴트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됩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던 뷰 부분이 에디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하기에는
이 물하고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항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에디터를 누르시면 Mixture Species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에디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Selected Species가 있습니다. H2O 물과 O2, N2 공기와 질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H2하고 에어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O와 N2를 O를 리무브 시키고 N2도 리무브 시키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에어를 선택하셔가지고 add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물과 공기만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hange 클릭하시고 Close 그리고 또 OK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물 입자 분사를 하기 위해서 DPM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DPM 모델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Interaction with Continuous Phase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항들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항들은 기본적으로 놔두시면 되고 Physical Models로 갑니다. Physical Models로 가시게 되면 거기에 Temperature Dependent Latent Hea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 잡열에 대한 온도 의존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만이 향후에 물이 이제 증발 잡열에 도달할 때 증발이 되는 현상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입자가 분사가 될 때 물 입자가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이제 물 입자가 나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델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OK를 하시면 되는데 OK 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인젝션을 만들어서 물을 분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을 클릭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Create를 클릭하신 후 이제부터 이쪽에서 물 입자하는 걸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인젝션 1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레퍼런스 프레임은 글로벌로 두시면 됩니다. 그 싱글로 되어 있는 걸 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콘 타입은 상부에서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으로 물이 분사가 되는 걸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좌표를 설정하기 전에 이 파티클 타입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전 시간에는 입자 충돌 내석에서는 이너트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피시즈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 드랍넷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랍넷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물 입자를 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입자를 분사를 하게 되고 머티리얼 부분에 가시게 되면 아르곤 리퀴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워터 리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발하기 위한 스피시즈 종은 H2O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가 증발하는 게 아직 물이 증발할 거기 때문에 H2O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스트림에 10을 입력을 합니다. 한 번 분사할 때마다 입자를 10개씩 분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랫부분에 보면 왼쪽 부분에는 콘 타입이 있습니다. 솔리드 콘은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될 때 안쪽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나오는 타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핀 콘은 포인트 콘은 한 포인트만 있는 거고 할로우 콘은 안쪽에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링 콘은 동그란 링처럼 생긴 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번씩 눌러보시게 되면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세 변수가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정중앙에 위치를 시킬 거기 때문에 X방향의 포지션을 마이너스 0.02로 Y방향을 0.02로 Z방향은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넷의 직경은 제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6성 1 마이크로메타 입자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가 분사될 때 온도는 300K로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은 0초에서 스톱 타임을 2의 마이너스 5승초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0초에서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초까지만 입자를 분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입자를 분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는 입자가 계속 분사되면 이 입자가 빠져나가는지 증발에 의해서 증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입자 개수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해석 시간 중에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초까지만 입자를 분사를 시키고 그 분사된 입자가 증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스톱 타임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무탈 스타트 앵글이 있습니다. 원의 방향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 분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 방향입니다. X, Y, Z가 있는데 다음은 Z의 아랫방향으로 분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사할 때의 속도 50m/s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콘의 앵글입니다. 이렇게 분사가 될 때 이 분사되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콘 앵글은 30도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 라디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솔리드 콘이 분사가 될 때 지금처럼 아웃 라디어스가 제로가 되어 있으면 한 점에서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근데 아웃 라디어스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입력된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모델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물을 분사하는 노즐을 보시게 되면 노즐이 일정한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을 기준으로 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탈 플로우 레이트에는 5.22의 마이너스 11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5.22의 마이너스 11성은 어떻게 입력을 하시느냐 하면 저희가 드랍넷 직경이 1 곱하기 11 마이너스 6성 1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이걸 볼륨으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볼륨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덴시티인 998.2 이 부분은 플루언트에서 머티리얼 쪽에 가시면 지금은 머티리얼 쪽에 가시면 워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래서 워터의 덴시티 물의 밀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스가 계산이 되고 저희가 분사 시간을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초 동안 분사를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매스에다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초를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22 곱하기 11 마이너스 11성이라는 매스 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입력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하고 OK 하시고 그리고 인젝션을 다시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이 분사가 되는 게 어떤 형태로 분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이 콘 앵글이라는 것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의 앵글, 하프 앵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앵글은 60도가 되는 거죠. 분사 각도는 그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OK를 눌러가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랍넷 파티클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워터 리퀴드가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시면 밀도가 998.2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넣어서 매스 플로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갑니다. 셀존에서는 두 개의 항형 워터와 에어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손을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플루이드가 있는데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믹스처 템플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다시 에디터를 눌러보시면 AG2하고 에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처 템플릿에 보면 density가 있는데 incompressible ideal ga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밀도가 온도, 압력, 세적에 따라서 다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변하지만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압축성 유동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얼 가스는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압축이 되면 온도가 변합니다. 최적도 변하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뿐이지 그 불이익이 발생된 에어가 압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축성항을 고려해주지 않기 위해서 incompressible ideal 가스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도 그대로 디폴트로 그리고 나머지 항도 디폴트로 세팅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바운다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타입을 가셔서 아웃렛 부분이 있습니다. 아웃렛을 더블 클릭하시고 프레쉬 아웃렛으로 두고 스몰에 가셔가지고 온도를 1000K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온도가 초기에 내부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물이 분사가 되어서 그 열 전달에 의한 증발 잡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현상을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하부 공간 이 아웃렛 바깥 부분 영역도 1000K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시즈를 가가지고 하부에서 이제 백플로우 돼서 들어오는 스피시즈 총에 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이 바깥쪽에는 물이 없는 부분 대기이기 때문에 H2O를 제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PM으로 갑니다. DPM으로 가셔가지고 DPM이 출구에서 어떻게 조건을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보시게 되면 에스케이프로 지금은 설정을 했습니다. 에스케이프의 의미는 말 그대로 드랍넷이 아웃렛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같은 경우에는 드랍넷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이제 리플렉트 반사된다라고 하는 거죠. 뒤에 튕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트랩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서 물을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워터젯은 물이 드랍넷이 표면에 부딪혀 가지고 이 물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랍넷에서 입자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벽면에 부딪히게 되면 물 입자가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퍼지는 현상을 고려를 할 때 월젯이라는 조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드랍넷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에스케이프로 두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솔루션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메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심플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부분도 기본 세팅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초기 유동량을 만들어 줄 건데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시고 온도에 1000K를 입력하셔서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내부의 유동량은 전부 다 이제 1000K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차 있는 겁니다. 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완성하셨다면, 완료하였다면 이제 런 캘큘레이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런 캘큘레이션으로 오셔가지고 타입을 어답티브, 그 다음에 CFL 베이스드로 세팅하시고 토탈 타임, 그리고 토탈 타임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정한 이 드랍넷의 분사는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초 동안만 분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계속 해석을 진행해서 이 드랍넷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얼마나 증발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urrent number라는 게 있습니다. 이 current number를 설정함에 따라서 이 타임 스텝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urrent number의 의미는 뭐냐 하면 current number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를 한 건데 아구에 보시게 되면 이 current number라는 게 cell distance 분의 fluid distance입니다. 따라서 델타 x 격자의 크기가 되겠죠. 격자의 크기가 되고 그때 속도, 그때의 델타 t입니다. 시간, 델타 t. 그래서 이 델타 t와 하고 u가 CO를 current number를 얼마를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current number를 크게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u하고 델타 t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번에 많은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계산 수렴이 잘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델타 x라는 것은 격자를 생성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CO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델타 t, 그 타임 스텝과 그 다음에 속도의 곱하기에 대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속도도 값의 변화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값의 변화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계산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O를 current number를 2로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urrent number를 2로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할 건데 실제 물리적 현상이 복잡한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current number를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urrent number의 값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없습니다. 계산이 잘 되는 값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값을 설정을 하실 때에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본인이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과 조건과 케이스가 비슷한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에 사용된 current number의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난류 모델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alculate를 누르면 계산이 진행됩니다. 애니메이션의 플레이백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article laten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입자의 latent hi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latent hit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증발 잠열이 2263kJ이기 때문에 2.2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온도가 1000K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물이 나오자마자 지속적으로 계속 증발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5승초 동안 물을 분사를 하고 그 이후에 물입자가 떨어지면서 그 물입자가 자동으로 증발을 하는 현상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티클 템퍼러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실제 파티클이 물이 100도씨에서 증발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373.15K가 되죠. 273.15K에서 100도씨를 더하게 되면 373.15K가 되는데 실제 여기 온도는 373.15K에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증발을 하느냐 하면 온도는 도달을 하지 않았지만은 물의 증발 잠열이 물이 증발을 하기 위한 증발 잠열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물이 증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실제 여름에 저희가 도로에 물을 뿌려 놓게 되면 그 물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도로바닥이 온도가 100도씨가 넘게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바닥면에 워낙 물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얇은 물이 증발하기 위한 증발 잠열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